핫은 나를 무시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냉장고와 맥주를 찾아갔다. 열어보세요. 당신은 내가 왜 그렇게 놀랐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실 핫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 건 꽤 오래전 일이에요. 그것은 기쁘기보다는 처음에 있었던 일보다 더 혼란스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궁금해하는 가운데 그는 나를 향해 뻗은 손을 내밀었다. 그러자 그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터무니없는 말을 했다. 제 이름은 한다나오코입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주부들입니다. 핫다이스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일이 바빠서 연애도 못하고 남자친구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같이 일했던 동료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줬어요. 그가 나를 위해 그 일을 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이스케가 소개되었습니다. 마침내 만났을 때 나는 다이스케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이스케의 직업은 내가 졸업한 대학이 행정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나이도 취미도 비슷해서 정말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는 빨리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몇 번 데이트를 하다가 연애를 시작했고 그 이후로 상황은 점점 좋아졌습니다. 얘기하고 결혼했어요. 등. 다이스케와 나는 결혼하자마자 동성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집안일에 대한 인식에는 큰 차이가 없고 함께 살아도 괴로움은 없다. 아무 불편함 없이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도전과제가 도착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아버지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빨간불을 켜고 달려가던 차가 아버지를 들이받았습니다. 그것은 나를 때렸다. 다행히 시아버지께서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셨으나 물탱크를 파손시켜 우스갯소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강제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치료비나 의사비 정도라도 청구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시아버지가 나를 끌어준 차의 운전자는 이미 비싸다. 시아버지가 차를 세우기 직전에 운전대를 돌려 술을 마시게 했고 이에 전기기사는 엄청난 힘으로 도로를 들이받았다. 기둥에 부딪혀 당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사람이 죽으면 불평해도 소용없어요. 이로써 의와 양심의 삶이 극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정의와 양심도 그렇습니다. 우스우스는 그들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갑자기 농담이 될 줄은 몰랐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준비도 안 됐어요. 그 결과 의로운 양심에게는 가격과 성능을 검토할 시간이 거의 주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저축한 대부분을 요양용 침대 같은 것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장비만 있다고 해서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힘이 필요합니다. 시어머니가 늙어서 기력이 약해지셨는데 시아버지를 돌보느라 바쁜 시아버지가 허리와 기타 관절에도 관절통을 앓고 계셔서 시아버지를 돌보는 것이 꽤 힘들었습니다. 보기 흉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아버지의 간병을 돕기 위해 거의 매일 시댁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시아버지는 항상 저의 부족한 보살핌에 감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감사의 말을 하느냐, 않느냐에 따라 동기도 많이 달라집니다. 나는 친절하다. 나는 시아버지의 삶을 최대한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나뿐이었던 것 같다. 처음에는 정희 그녀는 양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일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무거운 물건 들기 등 시어머니께 어려운 일을 제가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 나는 집에 있다. 그 말에 눈이 커졌다. 그래서인지 시어머니가 모든 간호를 나에게 맡기기 시작하셨다. 아니, 간호 정도라면 괜찮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부득이하게 시아버지만 내가 당신을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동안 쉬고 싶습니다. 나도 이해한다. 하지만 그는 나에게 집안일을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오코 씨, 아버지 간병을 마친 후에 화장실과 화장실을 청소해주세요. 모든 청소도구는 욕실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후에는 정원과 도로의 잡초를 제거합니다. 해당 지역에 나타난 식물도 잘라주세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 노인들이 밖에 나가면 열사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지 않나요? 나오코는 아직 어려서 괜찮아요. 마치 무의식적으로 낡은 뼈를 때리듯. 말하기 어렵지만 나조차도 익숙하지 않은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할 여유가 없습니다. 또한 열사병은 젊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난 해야 해. 나는 남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미래의 우리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다. 제 남동생도 DIY 어드바이저로 다양한 일을 하고 있어요. 이때 정원과 실내의 풍경을 고려한 디자인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것을 돌볼 수 있습니다. 형은 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시어머니가 시키는 집안일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간호용품을 신속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시아버지를 위해 원격으로 이동 가능한 사이드 테이블을 만들었을 때 놀랐습니다. 시아버지와 저는 눈을 굴렸습니다. 혼자서도 이런 걸 만들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그 테이블 덕분에 식사 등을 정리할 수 있어요. 말할 필요도 없이 조금 더 쉬워졌습니다. 게다가 시아버지께서 침대에 누워 바깥 풍경을 바라보는 걸 좋아하셔서 남동생도 늙어버렸습니다. 화단을 새롭게 꾸몄고 시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그 주위에 배치했습니다. 인형을 모방한 인형도 만들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무척 기뻐하시는 것 같았고 동생이 오는 것을 늘 어린아이처럼 지켜보셨습니다.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훈훈한 장면을 볼 수 있어서 저도 기뻤습니다. 그것은 또한 약간의 안도감을 제공했습니다. 어느 날 지친 몸을 억지로 돌보며 남편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동생은 퇴근하면 보통 방에 가방을 넣어두고 곧바로 냉장고로 가곤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맥주를 꺼내서 요리를 하러 주방으로 갔습니다. 저녁 식사가 나올 때까지 나에게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는데 오늘 밤은 달랐다. 놀랍게도 그 사람은 부엌에 있는 내 곁으로 짐도 내려놓지 않은 채 집에 왔다고 했다. 노다에 나는 이것이 나를 놀라게 했다. 최근 다이스케와 나는 별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게 내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내가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지쳐서 더 자주 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니면 다이스케도 일로 바빠서 지쳤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는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닌데 어느새 두 가지 일이 벌어졌다. 나는 필요한 만큼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다이스케가 주방에서 나에게 나 집에 왔어요 라고 말했던 것이다. 나는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전에 일어났는지 궁금해서 조금 놀랐습니다. 내가 혼란스러워하는 동안 다이스케는 내가 그에게서 답장을 듣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 특히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았고 우리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전화해서 아버지를 돌봐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20만 엔 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가게 예산에서 빼냈습니다. 하나 주시겠어요? 오랜만에 다이스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20만 엔. 많이 상당한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고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20만 엔. 왜 갑자기 현금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직설적일 것 같아 사용 목적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시어머니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반응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간호용품, 딱히 살 계획은 없지만 대부분 가격이 비싸서 나오코가 당신의 형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대부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당신은 그다지 능숙하지 않습니다. 아무 계획도 없나요? 그렇다면 왜 돈이 필요합니까? 하지만 다이스케 씨는 돈이 없어요.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비용은 20만 엔이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나는 시어머니는 나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셨다. 무슨 일이야? 꼬마야,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무슨 소리예요? 엄마, 어제 다이스케에게 20만 엔을 줬어요. 그래서 내 엄마가 아침에 다이스케한테서 가져왔어. 나는 내 20만 엔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몰랐기 때문에 조금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시어머니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녀의 직감에 영향을 미쳤는지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로. 당신은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게 뭐죠? 20만 엔을 훔친 것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농담하는 게 아니잖아. 빌어먹을 아내야. 그 후 시어머니는 나에게 집을 나가라고 있는 교사가 된 적도 있다. 커밍아웃 등등. 시어머니는 내가 하는 일을 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 가끔은 나는 히스테리에 빠지고 피부는 검고 파랗게 변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매일 가짜 집에 가는 것은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일한 구원은 시아버지는 내가 도둑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내 아내는 나에게 많은 말을 했지만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이렇게 착한 아이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게다가 시아버지께서도 저를 많이 배려해 주시고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얘야, 현재 생활이 힘들면 다이스케와 이혼해도 돼. 나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고에 연루되지 않았더라도 어쨌든 단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인생이다. 나는 노인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적은지 때문에 젊은이들의 시간을 제한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아버지가 정말 친절하시네요.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말했을 때 네, 이해했어요. 이혼 그렇습니다. 나는 그런 말을 할 만큼 냉혈한 사람은 아니다. 다이스케와의 이혼에 대한 저항감은 점차 사라지고 있지만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아버지는 누가 돌보나요? 시어머니가 정말 나를 제대로 봐주실까? 나에게 줄 수 있나요? 아니요. 애초에 제가 못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나는 내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아버지에게 고통을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시어머니의 형편없는 결혼 생활을 견뎌내겠습니다. 그것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잠시 숨을 돌리기 위해 커피숍에 들렀습니다. 창가에 있는 테이블로열 밀크티를 마시며 사라진 20만엔의 행방을 고민했습니다. 그것은 일어나고 있었다. 다이스케에게 20만엔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게다가 나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것을 사용하려고 한다는 것은 내가 말할 수 없는 것에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들 다이스케는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창가에 서 있다. 그리고 그렇게 다이스케는 방 안으로 빨려 들어가듯 사라졌다. 스마트폰으로 그 순간을 간신히 담아내다가 갑자기 특히 생각이 멈추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을 때 나는 결국 한동안 남동생에게 연락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럼 그날은 특별히 업무 의뢰도 없고 여유 시간도 있었던 것 같아 곧바로 내가 있는 커피숍으로 찾아왔다. 그것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다이스케를 잠시 내버려두고 자신과 바람을 피우는 사람을 조사하기로 결정합니다. 계획을 세운 지 며칠 뒤 바람을 피우고 있는 듯한 여자를 오빠와 나는 따라갔다 위었다. 그러다가 주변에 사람도 별로 없고 여자 혼자만 있을 때 다이스케에게 말을 걸었다. 그 순간 그 여자는 도망갔다. 하지만 상대가 힐을 신었기 때문에 빨리 달릴 수 없었고 아주 열심히 달렸다. 나는 넘어졌다. 도망치지 말고 우리의 질문에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것이 당신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이해합니다. 대학에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자 여자는 역시 무릎을 꿇고 돌아섰고 손바닥도 후려쳤다. 도망칠 수 없다는 뜻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논의에 동의했다. 그 여자의 이름은 토모미였고 다이스케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았다. 토모미는 데이수키가 서기로 일하는 대학의 학생입니다. 취업활동 등을 위해 사무실을 방문하세요. 토모미는 할 일이 더 많아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머니는 갑자기 간호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집에 현금을 좀 보관해 두셨군요. 거기서 꺼내세요. 물론 무슨 일이 생기면 은행 예금 외에 소위 서랍장이 있습니다. 나는 돈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만엔을 지불할 여유가 없습니다. 결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내 어머니로부터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나는 최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눈 뒤 방으로 돌아가려는 다이스케에게 그렇게 말했다. 아내에게 그런 말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음에도 불구하고 혈연관계가 있는 가족들과 상의하는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즉, 나오코가 엄마와 제대로 소통을 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된다면 꼭 필요한지 아닌지 모르겠으니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계호에 있어서도 상대방이 희망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더 많은 것 진지하게 조심하세요. 내가 왜 비난받아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다이스케는 아버지를 돌본다. 난 당신을 도와준 적이 없어요. 그 마음이 얼굴에 나타났어요. 아니면 다이스케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사과했다. 어쨌든 엄마는 나름대로 조심해야 한다. 20만엔이 나야? 나오코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할 수 있게 엄마한테 드릴게요. 모른다 붙여 보더 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지못해 다이스케에게 20만 엔을 건넸다. 다음날 나는 평소처럼 시아버지를 모시러 시댁에 찾아갔다. 의로움 아버지는 평소처럼 나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지만 시어머니마저도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 흔적은 없었습니다. 아침에 다이스케는 일하러 가기 전에 부모님 집에 들러 어머니에게 돈을 조금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였다. 즉, 시어머니는 이미 20만 엔을 받았다. 그건 나도 모른다.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시어머니가 나에게 죄책감을 느끼더라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평소에는 내 얼굴을 보면 조금 속상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듯이 쳐다볼 수도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라고 얕잡아 볼 수도 있습니다. 마치 태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늘 지나가세요. 평소처럼 그녀는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인과 같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태도, 이러한 불편함이 없다는 것은 사실 저에게 강한 불편감을 느끼게 했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시어머니에게 물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엄마, 어떤 수유용품을 새로 사실 계획이세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교시는 부인했지만 따라할 말을 찾지 못했다. 진실을 말하세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교시는 그것을 알아차린 듯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큐미에 따르면 임신 테스트 결과 실제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가보니 임신이 아니었고 시험약을 사용하기에는 이미 늦은 상태였다. 그냥 나빴어요. 큐시는 자신이 임신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다이스케는 그녀에게 돈을 요구했다. 그는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낸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쿄세이 씨, 정확히 20만 엔을 갚으라고 할게요. 게다가 이는 대학이나 경찰에도 적용된다. 그만하세요. 파트너가 떨면서 나에게 달라붙는 듯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만약 이 사건이 대학이나 경찰에 신고된다면 앞날은 암울할 것이고 지역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마음에 안 드시면 도와달라고 할게요. 그 후 바람피우는 상대의 파트너를 맡아 다이스케의 바람피우는 장면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이 걸립 남동생에게도 뭔가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이제 다이스케는 두려움의 바닥에 있습니다. 며칠 뒤 계획 실행일이 다가왔다. 남동생과 나는 평소 커피숍에서 기다렸다가 다이스케가 우리가 공유하는 아파트에 왔는지 확인했습니다. 인정한 후 공유 아파트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뒤 다이스케가 쇠어 맨션에 온 것을 확인한 후 나는 서둘러 다인실로 들어갔다. 그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나무소녀가 아니며 그 점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왜 그것을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가장 큰 특징은 다이얼에 있습니다. 다이얼은 0부터 F까지 16개의 새로운 숫자를 사용하는 계산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로 16 새로운 숫자는 0부터 9까지의 숫자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숫자와 동일합니다. 10에서 15는 AF로 대체됩니다. 12는 C, 15는 F입니다. 그런데 16은 한 자리 더 늘어나 10이 됩니다. 즉 0부터 15까지 한 자리로 셀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자리입니다. 즉 16개의 5개 조항에 약 14만 개의 비밀번호 패턴이 들어있습니다. 글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아무튼 제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행사장에 자물쇠를 설치했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받은 다이스케는 그것을 빼기 위해 서둘러 다이얼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랬다. 그 유머러스한 장면을 영상으로 담아내며 협상을 시작합니다. 다이스케, 여기 이혼 서류와 의사 수임료 제한 사항이 있어요. 위원으로 등록하여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를 말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부정하거나 변명하거나 어떤 것도 하지 마십시오. 가능하다면 더 이상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이스케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하더군요. 농담하지 마세요. 이것은 폭행입니다. 나는 외친다. 당신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군요. 다이스케, 그 손은 내 남동생이 손수 만든 거야? 하지만 이런 걸 만드는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 옷을 입고 화장실에 갈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약 140만 개의 다양한 다이얼 패턴이 있습니다. 1초에 한 번씩 자지 않고 시도해도 최대 12일이 소요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는 다이스케에게 여러 번 도움을 청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남자에 대한 갈증이 있던 토모미는 다이스케의 얼굴이 의외로 사악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그녀가 거기에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녀를 놀리기 위해 그를 초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다이스케는 대단한 세력이었기 때문에 관계를 맺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다이스케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커서 괴로워요.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다이스케와 토모미 사이에 사고가 발생하고 임신 테스트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다. 이에 역시 토모미는 대학에 다니는 동안 친구와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다. 다이스케에게 사임할 돈을 요구했다. 금액은 20만 엔입니다. 다이스케의 모든 행동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글쎄요. 여대생과 성관계를 갖고 돈을 벌어서 돈을 좀 줬어요. 솔직하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다이스케는 처음에는 꺼려했지만 대학과 경찰에 알리겠다고 하더군요. 빨리 말씀하셨네요. 글쎄요. 임신은 남자의 책임이고 임신이든 양육이든 남자의 책임입니다. 돈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이스케는 다이스케인데 이 여자도 큰 문제다. 그러다 문득 의문이 생겼습니다. 나와 형의 조사에 따르면 다이스케와 큐세이의 관계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한 번 화를 내면 과연 그 플레이보이와의 관계를 그만두고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애초에 교신이 정말 임신을 한 걸까? 라는 의심이 들어서 교신을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병원에서 수술을 하셨나요? 근처 병원이었는데 그런데 담당 의사의 월, 일, 시간, 이름은 어떻게 되나요? 담당 의사의 월, 요일, 시간 및 이름은 무엇입니까? 수술은 얼마나 걸렸나요? 어떤 수술이었나요? 글쎄, 내가 왜 그걸 너한테 말해야 하는데 결국 임신했다는 거짓말을 하신 거죠. 내 말대로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비밀번호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에는 역시 다이스케도 냉담한 표정이었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혼 서류와 제한 사항에 내 이름을 썼습니다. 나는 그것을 확인한 후 다이스케에게 말했다. 비밀번호는 대략 00000과 FFFFF 사이의 중간에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갔다. 그런데 저층 벨트를 맨 채 집에 오면 내 방이 더러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이스케가 석방될 때까지 여대생의 집에 혼자 남겨두기로 결정했다. 그 후 다이스케는 필사적으로 그것을 떼어내려고 노력한 것 같지만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데만 4일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여대생의 방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 며칠 사이에 이혼을 하고 합작회사를 가지겠다는 말을 듣고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다만 나를 괴롭히는 것이 하나 있었다. 제 시아버지에 관한 것입니다. 다이스케의 입장을 알게 된 그는 모든 것을 다이스케에게 맡기고 이혼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그녀가 다이스케와 이혼하면 시아버지를 제대로 보살펴줄 사람은 아무도 남지 않게 된다. 솔직히 내가 원한 건 그런 게 아니었어. 그러나 혼자서 걱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장인어른에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물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해 시아버지께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더니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다. 당신은 나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지만 이제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잠시만 저를 돌봐주시겠어요? 글쎄요.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간호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지 확신이 없는 사람으로서 누군가가 원하는 한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후 시어머니가 다이스케를 벌주었는데 이 역같은 여자는 전보다 더 나를 괴롭혔는데 그래도 장인어른의 말씀을 믿고 조금만 더 믿음을 가지면 영원히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렇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내 아들 다이스케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모두 나의 이기심일 뿐이었다. 아내는 남에게 쉽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었고 아들은 쉽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 가족이 아닙니다. 나의 유일한 진짜 가족은 나오코입니다. 성명 내용을 듣고 열차 세량은 동요했다. 다이스케와 시어머니는 주변 사람들에게 서로 다르다며 오해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아무도 없다. 그들은 나를 믿지 않습니다. 글쎄요. 어쩔 수가 없어요. 때로는 죽은 자의 말이 산 자의 말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니기도 합니다. 이 일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고 나의 유산과 보험금을 모두 나오코에게 넘겨주십시오. 그건 이것이 아내와 다이스케에게 마지막 부탁입니다. 제발 나를 이 세상에서 실망시키지 마세요. 그러나 시아버지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늘에 계신 시아버지는 곧 실망하게 되셨습니다. 시끄러워요. 이런 의상이
대중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게다가 난 더 이상 나오코와 함께있지 않아요. 나는 결혼했다. 그러므로 상속권은 없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은 모두 나와 어머니의 것입니다. 기차가 당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 이상 걱정되지 않나요? 다이스케가 소리쳤다. 하지만 때로는 오해가 있습니다. 저기, 다이스케, 당신과 나는 아직 이혼하지 않았어요. 무엇? 내 말은 이혼 서류는 어때? 네, 작성은 완료했지만 아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즉, 나와 당신 아니면 아직 결혼했거나 내 생각엔 그 사람은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괜찮아요. 그것은 부정행위입니다. 세대의 기차가 지나갔고 이제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궁지에 몰리게 되어 결국 멍청한 여자아이와 함께 살게 되었다. 그것이 내 눈에 비쳤습니다. 남동생이 비밀리에 소유한 수제 남성 호송대 바지선 버전 2 동생은 다이얼수가 8자리로 늘었기 때문에 비밀번호 패턴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42억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걸 입을 수 있다면? 언제쯤 벗을 수 있을까요? 다이스케는 그 경험으로 인해 상당한 충격을 받은 듯 그 자리에서 다리가 떨렸다. 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여기에 그 무해한 비디오를 게시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나는 시아버지의 유산을 무사히 되찾고 다이스케 일행과의 인연도 끊을 수 있었다. 그랬다. 나중의 이야기 시어머니의 장례식 이후 동네의 불쌍한 인간성은 급속히 퍼져나갔고 시어머니는 고립감을 느꼈다. 아무래도 그 사람은 연애 중인 것 같군요. 다이스케는 우연히 내 스마트폰이 컴퓨터 바이러스에 감염됐는데 하급 친척을 제거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다이스케의 영상만이 도난당하여 실수로 다이스케의 회사에 유포되었습니다. 그랬다. 다이스케는 이 영상을 취미로 만든 것으로 간주되어 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 직원의 웃음거리가 됐다는 사실은 또 다른 이야기다. 어쨌든 나는 시아버지의 유산 덕분에 지금은 여유롭게 살고 있다. 남동생은 저가 제품을 만들어 본 경험으로 일의 범위를 넓힌 것 같아 지금은 바쁘다. 보다 어떤 종류의 경험이 당신의 직업에 도움이 될지